네, 2024년 4월 18일 이정훈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후 무슨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는데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봅니다. 총선은 총선일 뿐 뜻했던 개혁은 그대로 하겠다. 윤석열은 간다. 이런 분위기가 용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길이 옳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국힘당이 참패를 하니까 이 참패를 윤석열의 참패로 꾸미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조롱이죠. 조롱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겠죠. 유튜브 채널인 K2in4com 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4월 6일 김건희 여사가 부릅니다. 디올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뒤늦게 지금 알려졌는데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구독자는 660명,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있는 채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수 비비가 밤양갱을 부르는 모습에 김여사 목소리를 입혀서 노래를 하는 그런 걸 만들었죠. AI를 이용한 영상입니다. 저 들어봤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밤양갱이라는 노래도 저도 잘 모르는데 달리단 밤양갱이라는 가사를 값비싼 디올백으로 바꿨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짧아요. 한 30초밖에 안 되는 건데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라는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값비싼 디올백.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로 돼 있답니다. 잘 안 들려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내가 이 영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달게 받겠지만 그만한 가벼운 풍자나 비판 영상도 처벌한다면 그야말로 입틀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처벌받는다면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도 명품백 수수와 뇌물로 수수한 것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받으시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 라고도 주장해 놓았습니다.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런 시비가요. 대표적인 경우가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업적이 많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니까 5.18 광주를 전두환이 지휘했다라는 엉터리를 뒤집어 씌우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이순자 여사가 상당히 미인이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좋은 분이고 경기여고에다가 이화여대 의대를 갔으니까 그때로서는 여성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죠. 근데 계속 외모 가지고 조롱을 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덤볐는데 그와 비슷한 게 물론 이 동영상은 4월 6일 날 올렸으니까 선거 전에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 희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펼쳐집니다. 이 유튜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짧기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적이 있었으니까 작년 11월에 페이스북, 틱톡 등에서 윤 대통령 목소리를 짜깁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영상이 유포됐었는데 방통위는 차단 조치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바 있으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것도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윤석열, 반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지금 걸고 넘어져서 자신이 당하면은 순교자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진보 좌파적인 언론들도 이 윤석열 흔들기를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졌다. 네. 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27%였다. 38%였는데 총선 전에는 11%포인트 떨어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다. 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이석연이라고 하는 변호사, MB 때 법제처장 지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중인제로 개헌하고 자기는 남은 임기 3년이 아닌 2년만 더 하고 개헌을 한 후에 하야해라 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우르르르 갑자기 이제 겁주는 모드로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윤석열 흔들기, 즉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를 해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형세이죠.
그런데 이제 국힘당의 당선자들은 참 룰루랄라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 기분 좋다 그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뭐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총선 중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따로 놀았다는 얘기는 있었죠. 의견이 많이 충돌이 있었던데 서로 이제 그럼 네가 해봐라 또 뒀던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은 총선이고 총선은 국힘당이 진 거고 국힘당을 이끌었던 한동훈 그걸로 가름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또 그게 맞고요. 그럼 국힘당은 자기네가 실패한 거는 윤석열 탓, 내가 당선된 거는 내 능력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해서 많이 당선 안 됐다. 나는 유능해서 됐다라고 하면서 희희낙낙하는데 그런 당이 정부와 일체감이 없고 정부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 당에 대해서는 총선은 네 책임, 국정은 내가 한다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죠. 오히려 윤 대통령 처지에서는 국힘당의 총선에 참패함으로 인해서 국정을 잘하느냐는 지지율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결별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주목받은 정치는 틀림없고 또 주목해야 되지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보는 눈이라든지 공천하는 걸 봤을 때 아직 강남 좌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가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간답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의사협회 전공의들 뭐라고 떠드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지 못하면서 이 안 자체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하는데 철회할 이유가 없죠. 이번 총선에서 의대 증원 때문에 국힘당이 졌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늘리겠다는 게 국민 지지가 높았고 그로 인해서 의사들의 파업, 집단 사직이 있어서 피로감이 쌓인 건 있지만은 이게 특별히 국힘당 지지율을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증원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해외 환자를 유치해서 하는 뭐랄까 수출형 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의공학, 이 의료품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의사가 아닌 의공학을 하는 학자와 전문가를 키워야 되니까 그럼 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아야죠. 자고로요. 닭이 1,000마리면 봉이 1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탁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낫죠. 그래서 대통령은 일로 간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보고요.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죠. 그래서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 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을 갖고 지금 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총리 인선을 누가 하든 간에 결국은 야당이 국회에서 계속 시비를 걸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안 될 거고 야당이 바라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게 결국 협치로 가면서 윤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은 안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생존을 하려면은 야당이 반하는 야당과 협치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또 비서실장도 야당 사람을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은 되겠죠. 우선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에 고정하고 순종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서 제국의 주권을 일본한테 넘겨줬죠. 그 순종이 한일합방 문서를 비준해주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운 게 그러한 왕들이 죽었을 때 60만 세 운동을 했다는 게 참 서글퍼요. 나라 팔아먹은 국왕이 죽었는데 독립운동을 했으니 참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말자. 민주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거기도 뭐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워낙 이재명이라든지 정청래라든지 추미애라든지 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끌고 나가잖아요. 거기하고 협조가 될 것 같았으면은 총선 있기 전부터 됐겠죠. 근데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자기네가 밀어붙이는 의회 독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총선에 이겼다고 거기랑 협치를 해. 이건 굴복이지. 탄핵으로 물러나나 하야는 물러나나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마찬가지라면은 부터보다 죽는 게 낫죠.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라면. 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밀어붙이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져 있는데 민생 살리도록 쪼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는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대선이 있으니까 뭐 지방선거는 그렇다 치면은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를 의식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민생 살리면은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 이길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니까 전면적으로 붙고 이 윤 정부를 조롱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국힘당과도 거리를 두고 국힘당도 쪼아대야 되죠. 지금 계속해서 이 국힘당 당선자들하고 민주당은요 똑같아요. 의회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의회 독재를 하는 데서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다만 파이 싸움에 다를 뿐이지. 근데 의회 독재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인민민주주의로 갈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대통령제 국가가 또 로마 공화정에서도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 집정관과 대통령을 뒀던 거거든요. 그거에 집중하면은 저는 오히려 2년 후에 3년 후에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이 도발하면 이스라엘 이상으로 단호하게 박살내야 되죠. 필요하면 단호하게 김정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딱 하고 민생을 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